네, 안녕하세요. 자, 젠백스가 어떤 내용으로 빠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렇게 좀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젠백스는 예전에도 그렇지만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개인 투자자분들이 솔직히 이 종목을 매매한다라는 것은 대응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꼭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라 대응이라는 것은 그냥 좀 지켜보면서 밑에서 잡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. 지금 상당히 지금 위쪽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. 그걸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 질문을 주시는 단가를 보면 상당히 위에서 매수를 많이 합니다. 이런 종목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. 이게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밀었다가 급등시키고 이런 상승과 이런 파동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 추가로 급등하고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이걸 버텨낼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주지 않는다. 제가 항상 이 차트에서 위치상 아주 좋은데 아주 좋은 위치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하락이 나온다, 급락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. 이런데, 이런데, 자, 이런 데입니다. 그런데 오늘도 보시면 이 자리예요.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좋은 자리였습니다. 어제, 그제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이제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개인들이 흔하게 제일 간단하게 매매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매매법, 이 매매법이 상당히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개인들의 수급이 좀 잘 붙고 따라올 수 있는 위치. 자, 이제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제가 설정한 가격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격은 이미 전에 설정해 드린 것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그대로 여기 이 가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? 이동평균선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지지되고 돌파가 나오는 이런 모습은 좋습니다.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가격대를 가지고 대응을 해보면 돌파하는 건 좋지만 다시 밀렸다. 사실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친다라는 것도 지금 이 모습, 이 가격대에서 적용을 시킬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딱 떨어지는 이 순간에 저는 매도를 하거든요. 예, 저는 아주 칼같이 좀 매도를 하는 편인데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해서 손실을 적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? 절대 아닙니다. 저라고 해서 이 방법이 옳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. 왜냐? 잘 아실 겁니다. 어느 기준 라인에서 빠졌다가 여기에서 상한가가 나온 시간의 상한가, 시간의 급등, 갭상승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. 저도 손절치고 나면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하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손절을 짧게 치고 그 다음에 급등도 나오지만 급락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설정하고 기준이 잡혀 있는 그 라인대에서 밀리면 손절을 치곤 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손절만 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손절 치고 재매수라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 젠백스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제가 설정한 걸로만 판단을 해서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손절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쉽게 이렇게 여기에서 손절이 나가진 않아요. 그러면 제가 여기 32,000원이죠 대략 이 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서도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렇게 올라오고 이 모습.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32,000원에 대한 중요 자리 여긴 중요하다. 지금 계속 제가 이 라인대를 설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? 32,000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꼬리를 말았을 때 물론 제가 정확할 수는 없지만 이 근처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제 기준자리가 어떻게 틀렸는지 어떻게 엉망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
이 기준자리에서 약간 빠졌어요. 이게 자 지지를 해줘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좀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대략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대략 4% 정도예요. 이 밑에서 마찬가지로 좀 빠졌던 내용 여기가 몇 프로? 네, 대략 한 3%입니다. 1%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, 이 부분에서 기준 라인에서 어느 정도 좀 빠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위치 그리고 꼬리를 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내일 기술적 반등이 추가로 나올 수 있죠. 왜? 끌어올린 이 위치가 좀 좋고 거래량도 이 밑에 끌어올리는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좀 나와줬다라고 하면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안착을 해줬기 때문에 이 두 줄 라인으로 음봉을 민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꼬리를 이렇게 생기면서 꼬리로 뚫고 내려온 부분은 종가상 위에 안착을 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내일 문제가 뭐냐? 여기에서 반등이 제대로 나오겠느냐라는 거죠. 하방으로 밀었다가 끌어올린 힘과 추가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거래량과 매도의 물량 없이 매수세로 들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쉬운 위치이냐라는 거죠. 자, 일단 그럼 손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여기에서 칼 같은 손절을 못했다라고 하면 이 자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. 그럼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죠. 여기 이만큼 밀렸다가 올라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. 그래도 저는 할 것 같아요. 매도를.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죠? 손절을 치는 자리 그리고 종가가 중요하고 그 모습을 봐야 된다. 그 여기에서 일단은 빠졌을 때 어느 정도 손절 나머지 계속 빠졌을 때는 마무리 손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끌어올리더라도 그것을 후회할 수는 없다라는 것. 무조건 홀딩만 답은 아니고 무조건 손절도 답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고 자 32,000원에 대한 가격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32,000원입니다. 32,000원대가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? 여기입니다. 여기에서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거래량이 거래량이 여기죠. 자 보세요.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자 1분 봉에서 보겠습니다. 그게 설명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. 자 32,000원 보겠습니다. 자 32,000원 자 여기 정확하게 한번 찍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쭉 미는 걸 볼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에서 보면 꼬리를 많은 과정과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적절하게 끌어올려주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건 턴 거예요. 털고 올라가는 거야. 그러니까 털었다라는 게 매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조금 던져진 것을 받아주고 나가는 모습. 자, 일봉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32,000원 정확하게 여기 빠지고 여기 저항받고 다시 밀리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과연 이 자리에서 끌어올렸을 때의 모습, 그러니까 끌어올린 거는 좋다. 그러면 내일의 모습은 어떠하느냐?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. 자, 지금 어느 정도 자, 지금 현재 가격에서 여기가 지금 제가 저항을 보고 있는 게 7%, 대략 6에서 7%입니다. 이 32,000원을 돌파를 할 수 있느냐?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. 이거를 자, 이 위치를 돌파를 못 한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이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상승 만약에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갭으로 띄우던 뭐 어떻게 뚫고 올라가던 이 부분에 있어서 돌파 이후에 안착되는 모습을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.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무조건 빠지더라도 홀딩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 자 제가 말씀드린 제가 예전에도 이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 자리를 제가 한참 전에 설정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세력들이 털 때 여기 딱 찍고서 올린 것 이 영상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. 지금도 그런 방법이에요.
그런데 지금 모습이 뭐냐?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찍고선 다 털고 끌어올리면서 급등을 시켜줬지만 양봉으로 여기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다.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이런 상승이 나온 것보다는 상승하고 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. 여기에서 털고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저는 지금 이 밑에 정확한 꼬리를 잡고선 수익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모를까. 자, 좀 이렇게 내려놓을게요. 자, 잠시만요. 이 위치가 좀 바뀌었는데, 자, 28362. 네, 이렇게 좀 맞춰놓고요. 자, 여기를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올리고,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고, 자,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랑 완전 얘기가 달라요. 그러면 이게 위험할 수 있다. 그러면 일단 주봉상에서 한번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주봉상에서도 좀 중요한 자리가 음봉으로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죠. 여기 이제 음봉 밑에 꼬리 달고 있는 이런 구간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구간 이렇게까지도 바로 빠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승을 제대로 시켜놓고 안착을 못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일단 어느 정도 젠백스는 끝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큰 그림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일봉상에서도 그렇고 분봉상에도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상승이 제대로 나와서 안착을 반드시 해야 하는 자리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젠백스 지오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수 있지만 뭐 거의 지금 비슷한 패턴으로 봐야 되고, 젠백스 지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젠백스에 비해서 자, 이미 밑으로 좀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, 하락률은 적지만 상승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자,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, 그러니까 이미 젠백스, 물론 젠백스 지오도 여기에서 수익을 많이 본 상태이지만 그것보다도 젠백스 같은 경우는 더 큰 수익을 주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 손실이 이게 더 클 수도 있죠.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 빠진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지오는 그냥 빠지고 있는 부분.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, 이거는 끝났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밀고 나서 이 종목이 문제가 없다. 예,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나중이라도 저는 한 번 더 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참 어려워요. 이게 참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. 특히 뭐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로 칼 같은 매매.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더라도 기준이 잡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매매가 정말 칼같이 이루어져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손실은 정말 극대화가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 때 제대로 그 상승을 먹지도 못하면서 하락만 제대로 먹을 수 있는, 그게 이제 제약바이오예요. 물론 이 상승할 때 그냥 무조건 버텨서 수익을 보시는, 큰 수익을 보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큰 수익을 못 보면서 하락만 계속, 그러니까 이거죠. 이런 데서 물리면 더 갈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노리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빠지는 이런 경우가 또 상당히 많다.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응이 잘 되시는 분들만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